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맥주 500cc 한 잔과 소주 3, 4병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 상태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과다 음용하여 사망한 경우 유서가 없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단 5025-539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5년 6월 29일 오후 8시 10분경부터 오후 10시 30분경까지 서울 송파구 지에 있는 망인의 사무실 근처 술집에서 회사 동료 H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망인은 맥주 500cc 한 잔과 소주 3, 4병을 마시고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망인은 그 다음 날인 2015년 6월 30일 오전 11시 18분경 위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무실에 있는 망인의 책상 위에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액상이 뚜껑이 열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의 내용. 2015년 6월 30일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서에는 사망일시 2015년 6월 30일 오전 11시 50분 이전, 직접 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2015년 7월 20일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인,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판부의 판단. 쟁점,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망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다량의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게 되어 니코틴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간질환,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의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평소 특별한 질병을 앓지 않았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니코틴 농도는 말초 혈액에서 1.8mg/L, 심장 혈액에서는 2.9mg/L로서 치사 농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독성 농도에 이른 상태였고, 상당한 양의 음주로 인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1%였습니다. 부검 보고서에는 망인의 니코틴 농도 및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아 사인으로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이협회도 망인의 니코틴 농도 및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연합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니코틴 농도와 관련하여 아이협회는 만성 흡연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체내에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다시 니코틴을 찾게 되는 니코틴 의존 상태가 높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평상시 흡연 정도로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러 왔음을 의미하지 않는데, 망인이 장기간 흡연으로 인하여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장기간 흡연자라도 평상시 흡연 정도는 일정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흡연일 가능성이 높고, 평상시 흡연 정도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 함량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망인의 경우 평상시 흡연 정도로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와 평상시 흡연 정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갑자기 올릴 만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나는 경우 중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고, 실제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많은 사례를 보면 단기간 체내에 니코틴 함량을 높일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체내 니코틴 함량이 높아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장기간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상승시킬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러 사망했다면
상해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이협회에서 제시한 참고 문헌에 따르면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니코틴 농도는 0.01에서 0.037mg/리터 정도로 독성 농도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은 평소 술이 약한 편으로 술을 마시면 길에서 잘 때도 있고 몸을 힘들어 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혼자 맥주 500cc 한 잔과 소주 3-4병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상을 종합하면 망인이 평소의 일상적인 흡연으로 니코틴 중독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음주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평소보다 많은 다량의 흡연을 하거나 전자담배 액상을 음용하여 니코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니코틴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쟁점,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불리한 사실 등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는 망인의 책상 위에서 망인이 사용하던 전자담배 액상병이 뚜껑이 열린 채 발견되었던 사실, 위 전자담배 액상에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병은 뚜껑을 열어도 내용물이 쉽게 나오지 않도록 이중마개로 되어 있던 사실, 부검 결과 망인의 위 내용물 및 부각 내용물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본금 6천만 원을 소진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망인은 합계 6,700만 원 정도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실 등, 그러나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을 증명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서 등 망인의 자살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은 없음은 물론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체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흔적으로 볼만한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뚜껑이 열린 전자담배 액상병이 발견되었는데 망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양을 마셨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자담배 액상병의 구조나 망인의 위 내용물 및 부각 내용물에서의 니코틴 검출만으로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채 오로지 망인의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하기 위해 전자담배 액상을 음용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 사건 사고 6개월 전인 2014년 12월경 4명이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으며 망인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여 동업자나 직원들과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부담하던 채무의 규모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살을 시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 곤란함이나 망인의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망인이 자살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망인이 자살할 만한 다른 동기도 찾기 어렵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긴 했으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행적을 보더라도 마지막으로 술을 함께 마신 동료에 따르면 술을 마실 때 망인은 행동이 평소와 같았고 특이점은 없었으며 최근에 특이점도 없었고 평범했으며 당시 오후 10시 43분 한 잔 더 하자는 문자를 보냈고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망인은 평소 술이 약한 편으로 술을 마시면 길에서 잘 때도 있고 몸을 힘들어 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혼자 맥주 500cc 한 잔과 소주 3-4병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를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직접 음용하였다고 보더라도 다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채 오로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할 목적으로 이를 음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